26. 한여름 때 공작용의 마리아는 스위스에서 보낸 안드레이 공작의 뜻하지 않은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귀기한 뜻밖의 소식이 적혀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로스토바와의 약혼을 알려온 것이었다. 그의 편지는 온통 미래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환희와 누이에 대한 상냥한 우위와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번과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며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란 것을 깨달았으며 또한 알았다고 쉬어 있었다. 그는 또 누이에 대해서 르이스의 고르이로 돌아갔을 때 이 결심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는 누이에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사과했다. 그가 이 일을 누이에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은 공작영의 마리아가 아버지에게 승낙해 달라고 간청이라도 하는 날에는 오히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쓸데없이 아버지만을 노하게 하여 그 불만이 고스란히 자기에게로 덮쳐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고 그는 썼다. 그 당시는 일이 아직 지금처럼 결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나에게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주셨다. 그런데 지금은 6달, 즉 정해진 기한의 반이 지나버렸지만 내 결심은 전보다도 더 굳어져 있다. 만약 의사가 이 온천에다 붙잡아 두지만 않았던들 나는 지금쯤 이미 러시아에 돌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내 귀국을 3달 더 늦추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는 나 자신도 또 아버님과 나와의 관계도 알고 있지만 나는 아버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나는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앞으로도 나는 독립해 나간다. 다만 아버님과 같이 살 동안도 그리 길지 않을 텐데 뜻을 거역하여 노여움을 산다는 것은 내 행복의 반을 망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아버님에게도 같은 용건의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기분이 좋은 때를 골라 편지를 내드리기 바라며 아버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기한을 4달 줄이는 것에 동의해 주실 가망이 있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오랜 동요와 의혹과 기도 속에 공작영의 마리아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내주었다. 다음 날 노공작은 차분한 어조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빠에게서 보내라.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제 오래지는 않다. 곧 끝장이 날 테니까. 공작영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려 했으나 아버지는 그녀가 입을 놀리지 못하게 하고 차차 언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결혼해라. 결혼해. 응. 훌륭한 친척이 생기겠군. 현명한 사람들일 게다. 앙. 돈이 있는 사람들일 거야. 앙. 아니. 니콜루시카에게 좋은 어머니가 생기겠는걸. 내일이라도 결혼하라고 해라. 그 아가씨가 니콜루시카의 어머니가 된다면 나는 브리엔카하고 결혼할까. 하하하. 그 애도 어머니가 없어선 곤란할 테니까 말이지. 그저 한마디 말해 두지만 내 집에서는 이 이상 여자는 필요 없다. 결혼하고 싶거든 따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아마 너도 그의 한테로 올막하겠지. 그는 공작영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심해라. 이 세상은 냉정하다. 냉정하다. 이 폭발이 있은 뒤 공작은 한 번도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의 무분별함에 대해서
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딸에 대한 태도 속에 나타나 있었다. 새로운 조소의 구실이 또 하나 는 것이다. 그것은 계모의 이야기와 브리엔너 양에 대한 총애였다. 나라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없다. 하고 그는 딸한테 말했다. 굉장한 공작 부인이 생기겠군. 그리고 이 점에는 아버지가 실제로 이 프랑스 여인을 더 한층 자기에게 가까이 접근시키고 있는 것을 공작 영의 마리아는 놀라움과 의혹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공작 영의 마리아는 안드레이 공작에게 편지를 써서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광경을 알려주었지만 아직 아버지를 설득시킬 희망은 있다고 오빠를 위로해 주었다. 니콜루시카와 그 양육, 안드레이, 종교, 이것만이 공작 영의 마리아에게는 위안이요 또한 기쁨이었다.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나 자기의 개인적인 희망은 필요한 것인지라 공작 영의 마리아도 이상의 것 외의 깊은 마음속에는 그녀의 생활에 커다란 위안을 주는 비밀스러운 공상과 희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러한 즐거운 공상과 희망을 주는 것은 이른바 하느님께 봉사하는 사람들, 저 공장 몰래 은밀히 그녀를 찾는 광신자며 순례자들이었다. 공작 영의 마리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실제 인생의 경험을 쌓고 관찰을 거듭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의 근시 안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적이 더욱 많아졌다. 그들은 쾌락이나 행복을 여기 이 지상에서 찾고 있으며 실현될 수 없는 환상 같은 죄 많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그리고 서로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드레이 공작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죽자 그는 불만을 느끼고 자기의 행복을 다른 여자와 결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안드레이를 위해서 집안이 더 훌륭하고 부유한 배필을 바라고 있으므로 이 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듯 그들은 모두 다투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는 그저 한순간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넋을, 영원한 넋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스스로 그것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지상에 내려와 이 세상은 순간적인 삶이며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삶에 집착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 어째서 아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하고 공작 영의 마리아는 생각했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은 다만 아버지의 눈에 띌까봐 두려워하며 그것은 그에게 야단을 맞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보찜을 어깨에 메고 뒷문으로 나한테 살그머니 찾아오는 비천한 하느님의 사도들 뿐이다. 모시샤스만 걸치고 가명으로 세상에 숨어서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또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온갖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에도 골몰하는 일 없이 마을에서 마을로 돌아다닌다.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고향도 속세의 행복을 생각하는 온갖 범민도 모두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 이 진리, 이 생활보다 더 훌륭한 진리와 생활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순례자들 가운데 페도시유 시가라는 벌써 30년 남짓이나 맨발로 더구나 무거운 족쇄를 차고 걸어 다니는 몸집이 작고 온화하고 곤보인 50살가량의 여자가 있었다. 공자영의 마리아는 특히 이 노파를 사랑했다. 언젠가 성체 등의 불빛이 희미한 어두운 방에서 페도시유 시가가 자기의 신상 이야기를 했을 때 인생의 올바른 길을 알고 있는 것은 이 여자뿐이라는 생각이 맹렬한 힘으로 공자경의 마리아의 머리에 떠올라 마침내 자기도 순례의 길을 떠나리라 마음먹었다. 페도시유 시가가 자러 간 뒤에 공자경의 마리아는 오랫동안 이 일을 생각한 나머지 참으로 기묘한 일이지만 자기도 순례의 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정 지어버렸다. 그녀는 이 생각을 고백 신부 아킴피한테 고백했더니 신부도 그녀의 의도에 찬성했다. 공자경의 마리아는 순례자들에게 선사한다는 구실로 순례에 필요한 복장을 완전히 챙겼다. 루바시카, 집신, 카프탄 이런 물건이 들어있는 옷장으로 자주 다가가서 공자경의 마리아는 이제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기가 온 것은 아닐까 하고 망설이며 걸음을 멈추곤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끔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그 소박한 그들에게는 기계적인 것이지만 그녀에게는 심원한 의미에 찬 단순한 말에 자극되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집을 뛰쳐 나가려고 각오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공상 속에서는 벌써 페도시유 시가와 더불어 허름한 속옷에 단장을 짚고 보찜을 어깨에 둘러맨 채 먼지 투성이의 길을 터벅터벅 걸으면서 속세의 사랑도 희망도 부러움도 없이 성지에서 성지로 여행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슬픔도 한탄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장소에 다다르면 기도를 올리고 정이 들어 애착이 생기기 전에 또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다리가 비틀거려 쓰러지면 그대로 어딘가에서 죽어버리고 마침내 슬픔도 한탄도 없는 영원하고 고요한 경지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걷고 또 걷는 것이다 하고 공자경의 마리아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버지나 특히 어린 꼬꼬를 보면 그녀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남몰래 흐느껴 울면서 자기는 죄가 많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신보다도 역시 아버지나 조카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